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발문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풀이 전략과 지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문 접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문 한번 볼게요. 지문 보시면 이게 길잖아. 말도 어려워 보이는 한자들이 막 등장해. 막 정신을 아득하고 혼미하죠. 자, 이런 지문들에다가 문제도 엄청 많아. 뭐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뭐 보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한 지문 안에 있는 이 발문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지문만 바뀔 뿐 대부분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문을 11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그 발문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전달해 주겠다 라는 수업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약속이 필요해요. 자,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는 앞으로 공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엑시옴이라고 부르는데, 이 엑시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후의 논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말할 두 가지 약속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리 한번 볼게요. 모든 글은 설명문이다. 자, 설명문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은 나한테 선생님, 제가 본 지문은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떤 지문은 네가 말했던 것처럼 논설문일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그 논설문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모든 지문은 설명문이다 라고 약속할 겁니다. 독서 지문에 한해서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는 뜻은 여기 보면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개념이라고 용어를 약속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이 글에서 전달하고 있는 정보를 찾으세요 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애초에 그건 국어 시험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거는 역사 시험, 이 지문은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역사 시험일 거고, 어떤 지문은 물리 시험일 거고, 어떤 지문은 생물 시험, 어떤 시험은 철학 시험일 거라고. 그건 국어 시험이 아니겠지. 따라서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즉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따라서 지문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과 설명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긴 내용을 개념과 설명으로 전부 다 해체해버리는 거야. 두 번째 약속 뭐냐면 모든 글은 두괄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괄식이 뭐예요? 단락의 첫머리에 핵심 내용을 배치하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바보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당신은 바보입니다를 먼저 주장하고 그 뒤에 설명들을 딸려 붙이는 거죠. 반면 미괄식은 뭐야? 너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보야 라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미괄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물론 어떤 지문은 미괄식이겠지만 앞으로 모든 글은 두괄식이다 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두 가지 공리는 우리 앞으로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를 약속해서 뭐 하나요? 자, 내가 앞으로 11가지 유형을 이 두 가지 공리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거야. 논리가 파생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논지 전개 유형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발문이 구성되냐면 윗글에 대한 설명 혹은 논지 전개 방식,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발문은 이 문제 옆에 쓰여 있는 말을 발문이라고 부르죠. 자, 발문이 윗글에 대한 설명 또는 논지 전개라고 쓰여 있는 애들을 우리는 앞으로 논지 전개 유형, 그리고 독서 1유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런 문제는요, 우선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리 2번에서 약속했듯이 지문에서는 항상 단어의 단락의 첫머리에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해요. 쌤이 G라고 써놨는데 G는 general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쓰기 용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쌤이 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은 G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단락에도 G가 나왔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G가 나오겠지, 첫머리에. 그런데 얘들아, 이 첫 단락에 두 갈식이 첫 단락에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단락이 다 띄엄띄엄 자기 할 말만 하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모든 단락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쌤이 G'이라고 써놓은 애들 있지. 이렇게 단락의 마지막에 그 다음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을 통해서 단락과 단락이 연결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 그러면 논지가 전개된다. 논지라고 하는 건 논의의 요지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논의라고 하는 건 지문, 요지라고 하는 건 주제 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게 전개된다, 펼쳐진다라는 뜻은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개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런 것들은 먼저 서론을 꼼꼼히 읽습니다. 서론 읽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고, 우선은 정리부터 하면 서론을 꼼꼼히 읽고요. 각 단락 첫 줄을 읽고요. 결론, 즉 마지막 단락이죠. 첫 줄과 끝 줄을 읽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서론을 꼼꼼히 읽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들, 지문을 읽을 때, 즉 문제를 풀 때에는요, 여기 나오는 발문들을 먼저 가는 게 절대 아니라요, 먼저 서론을 꼼꼼하게 읽은 후 그 다음에 발문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문을 확인하시는 거야. 딱 봐, 우리가 서론을 정리했어. 서론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발문을 봤더니 윗글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방금 말해준 대로 서론 정리한 거 우리 이미 읽었잖아. 그 정리한 거에다가 각 단락 첫 줄과 마지막 단락, 즉 결론의 첫 줄 끝줄을 읽고 46번을 풀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발문 47번을 확인하겠지? 또 발문을 봤더니 이번엔 내용일치 유형이네. 그러면 내용일치 유형의 문제풀이 방법 적용하고, 자,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추리한 내용이래. 보기 봤더니 나중에 배울 겁니다. 보기 사례 유형이네. 그럼 이렇게 풀고, 봤더니 49번 보기 사례 유형 활용이네. 그럼 풀고, 50번 이거 그냥 S형 내용일치네. 그럼 S형 내용일치 무리 방식으로 문제풀이 방식으로 풀고, 사전적 의미네. 읽으면서 풀거나 바로 풀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독서 1유형 문제풀이 방법을 써보기 위해서 서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이게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지 개념 시간이, 그러니까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위치나 시대가 나오면 동그라미만 친다 그랬죠. 역법은 연월 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5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자, 뭘 해야겠죠? 역법이라고 하는 애가 이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역법이 개념이 되고 뒤에 나오는 애들이 곧 설명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설명을 정리해 주는 거야. 어떻게? 역법, 설명 첫 번째 시간 규범, 두 번째 오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쵸? 자, 두 번째 문장, 역법의 운용과 역사서의 발행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역사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구, 그 다음에 오직 관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 다음에 A 부분 넘어가서 운용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이거는 유형 11번 단어 사전적 정의 유형 문제 풀이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라고 나왔죠. 그쵸? 관상수시라고 하는 애가 두 번째 개념이 되는데 핵심이 있죠. 단어의 정의는 정리하지 않아요. 만약에 단어의 정의까지 전부 다 정리해버리면 그거 쓰느라 시간 다 가. 그럼 뭐 다 읽고 났더니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시간 3분 남았어. 어쩔 수 없지. 밀어버려야지. 그런 거 거의 뭐 반삭이죠. 반삭. 못 참죠. 그냥 다 밀어버려야죠. 그럴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단어의 정의는 정리하지 않고 반드시 체크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관상수시는 유교문화권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상수시는 유교문화권이다. 자, 그 다음에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 천자에게만 허락됐구나. 보조사 주의하시고. 고려시대에는 시대 나왔으면 동그라미만.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는 중국 역을 그냥 따른다. 고려 초의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 자, 그래서 수시력을 도입했다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시력은 반대로 정확성이 높겠죠. 그런데 수시력은 계산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교식을 추구할 때는 선명력이 사용됐다. 교식을 추구할 때는 선명력. 이 상황은 언제까지? 조선 건국 직후까지. 조선 직후까지. 자, 이렇게 서론을 정리했지. 그리고 발문을 갔더니 윗글에 대한 설명인 거야. 윗글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서론을 읽었고 이제 각본론 첫 줄을 읽겠다. 쌤이 이 형광펜으로 체크해놨죠. 세종은 즉위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정리해 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서론 읽었고 니들이 지문 읽어 내려갈 땐 이제 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바로 다음 내용이고 정리할 내용이니까 바로 정리해줘. 세종은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통달했대. 그러면 세종은 수시력, 쌤은 통달, 뭐 최고 이런 것들은 화살표를 2개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쌤이 위해라는 말은 중요하다고 했지. 왜? 영어에서는 for B라고 하면은 B를 위해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A for B라고 하면 B를 위해 A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국어도 마찬가지야.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뭐 뒤에 있는 걸 했다라고 하면요. 결국 뒤에 있는 걸 통해, 위해는 통해로 바뀝니다. 그래서 B를 통해 A로 바뀌고 화살표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세종은 정묘년 1447년이래요. 8월에 일어난 교식을 미리 추보해서 칠정산 내편 교식가령을 편찬하게 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죠? 네 번째 문단은 칠정산 내편 교식가령을 통해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그 다음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그러면 근일점 공전 속도가 이렇게 실제로는 시험장에서 다 쓰면 안 돼. 멍청한 거야. 초성만 써주세요. 가장 빠르다. 가장이니까 2개 써줘야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 지구가 태양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 삭과 망이라 한다 라고 하고 있죠. 단어의 정의는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요. 다만 항상 체크는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니까 결론이 되겠죠. 결론 첫 줄.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역법을 확립했네요.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서는 역법을 통해서 뭐 했다? 유교적 이념을 확충했다. 마지막 문장.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이거 등은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었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선지를 가는 거야. 관상수시의 개념 소개하고 맞죠. 고려와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변용하여 역법을 제작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려는 중국의 역을 그대로 따랐다고 서론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우고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언급하고 서양 문명에서 서양을 니들이 읽은 부분에서 안 나왔잖아. 그치? 샘을 믿어. 니들이 읽은 부분에 안 나오면 그거 논지전개는 일단 아니야. 알겠지?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뭐 천자의 관점 여기도 관상수시가 유교 개념이었다. 결론 부분에서 유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와 그것이 끼친 영향.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 부분. 정면형 교식가령 편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설명하는 원리들이 되겠네. 자, 그래서 3번 골라주고 뭐 최대한 답 심증을 높여놓는 거죠.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중국 천문학 이야기 안 나왔죠. 조선 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니들이 안 읽었죠. 자,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논지전개 방법을 내용일치처럼 이렇게 3번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니들이 읽은 부분에 없으면 없는 거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자, 이렇게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논지전개 독서 유형 1. 자, 독서 1유형 문제풀이를 이제 진행해 봤는데 이 독서 1유형 풀이는요, 활용 방법이 있어요. 바로 독서 2유형인 내용일치 유형 문제풀이와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일치 유형이라고 하는 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유형들을 말해요. 발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것들을 의미해. 자, 그런 애들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한 단락씩 읽고 풉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단락 읽었으면 내용일치로 가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내용일치 풀고, 세 번째 단락 읽고 내용일치 풀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이걸 쌤이 왜 강조하냐면 어떤 학생들은 지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내용일치 풀 수 있는 거 한번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일치를 완벽하게 푼다는 거야. 자, 그렇게 풀면 왜 안 되는지 한번 말해줄게. 자, 한 단락씩 읽으면서 한 단락씩 읽고 선지를 하나씩 거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네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글 전체에 해당하는 애들은 네가 글 내용 전체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하지만 한 단락씩 읽는 애들은요, 직접 확인하는 거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네 머릿속에서 편집된 A인지 아니면 지문에 있는 텍스트 그 자체인지의 차이라는 거야. 따라서 네 기억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글 전체는 기억에 의존하니까 정확도가 낮고 한 단락씩 하는 건 정확도가 높은 거야. 당연히 네 기억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도 한 단락씩 읽는 게 높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즉 네가 한 단락을 읽었어, 서론 읽었어,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 풀이를 하려고 갔어. 그런데 내용일치가 안 풀려. 이게 곧 리스크는 거지. 네가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했는데, 너만의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게 곧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죠. 그런 리스크도 적어요. 왜 적냐면 만약에 글 전체를 읽었어, 글 전체를 읽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넌 글 전체를 다시 읽어야 돼. 하지만 한 단락을 읽고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넌 그 한 단락을 다시 읽으면 돼. 즉 리스크의 범위가 글 전체는 이만큼이라면 한 단락씩 읽는 건 이만큼인 거야. 따라서 리스크도 한 단락씩 읽는 게 적어. 리스크가 적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여러 번 읽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시간이 적지. 앞에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 효율도 마찬가지로 한 단락씩 읽는 게 높아. 따라서 내용일치 유형은 반드시 한 단락에 선지 하나를 걸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일치 문제풀이 방법을 어떻게 논지전개와 활용하냐? 너희가 논지전개 유형을 풀었다면 반드시 서론, 그리고 각 단락 첫 줄, 그리고 결론 첫 줄 끝줄을 읽었을 거야. 만약에 논지전개를 풀었다면, 이렇게 46번을 풀었다면, 그치? 그럼 너희가 이미 읽은 부분들이 있지. 이만큼 읽었고 각 단락 첫 줄을 읽었고 결론 첫 줄 끝줄을 읽었잖아. 그치? 이 읽은 부분들을 가지고 내용일치에 곧바로 적용하는 거야. 자, 이거는 모든 선지를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 하나는 걸을 수 있어요. 즉 아직 지문을 본격적으로 읽기도 전에 너는 내용일치가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가 되거나 때로는 아예 문제가 풀려버린다라는 뜻이야. 한번 볼게.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관상수시는 천자만 할 수 있는 거고 고려는 중국력을 따랐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다? 조선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했잖아.
그쵸? 플러스 이 관상수시는 유교 이념이고요. 결론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유교적인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 이념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답을 골라버리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문제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논지 전개, 즉 논의의 요지, 즉 지문의 주제를 개념과 설명으로 해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서론 읽은 부분에서 답이 나왔죠. 이건 이 문제가 특이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30% 이상의 문제는 내가 방금 적용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답이 안 나왔다고 해도 적어도 얘에 대해서 선지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쵸? 자, 2번도 확인할 수 있죠? 서론에 나왔잖아요. 5행이라고 했으니까 5가지 행성이라고 했었죠? 5가지 행성. 그 다음에 국가의 주도. 아까 여기 국가기구, 온리관리. 아까 교식 추보는 얘들아, 교식이라고 하는 거는 해와 달, 일식과 월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 행성, 다른 것들도 의미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천체의 변화를 이해할 하늘의 뜻. 자, 여기서도 여기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죠. 조선 역법의 확립을 통해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부심. 여기 마지막 단락과 바로 연결되겠죠. 자, 이 풀이 방식이 이 지문에만 적용된다면 쌤이 절대로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풀이에서 이 방법이 적용되고요. 심지어 적용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내용일치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가 될 거라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로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문을 접근하는 프레임을 세워주고 있는 거야. 어떤 프레임이 없이는 우리는 내용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틀이 있고 어떤 유형이 나와도 자기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학생들은요, 지문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보기 사례 유형 같은 것도 쌤이 한번 짚어줄게요. 8번 유형이죠. 독서 8유형인데 독서 8유형을 가볍게 설명하자면 사례 제시 유형은 니들이 정리한 지문과 선지만 내용일치한다. 사례를 직접 읽는 게 아니라, 물론 사례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해주는 풀이는 사례를 읽는 게 먼저가 아니라 니들이 정리한 내용을 선지와 직접 대응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볼게. 자, 1번 세종 즉위 전까지 조선에서 선명력을 교실 추구할 때 오차가 컸겠군. 이거 우리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했잖아. 이 고려 초에 선명력을 사용했고 그게 정확성이 떨어졌다. 교식 추구할 때 사용했지만 언제까지? 조선 건국 직후까지 사용되었다. 그런데 세종은 수시력에 통달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니들이 정리한 내용에 의해서 맞는 말이야. 자, 2번 세종이 12년 교식 추구의 오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칠정산 4편 정면형 교식가령을 편찬했다. 아니지, 이거 아니야. 왜? 칠정산 4편 교식가령은 칠정산 4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서라고 니들이 말했다고, 이미 정리했다고.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9번 같은 유형, 50번 같은 유형, 얘도 독서 8유형이고요. S형 내용일치는 독서 3유형. 그 다음 독서 11유형 단어의 사전적 정의. 물론 이거는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희는 독서 1유형과 독서 2유형, 즉 논지전개의 활용까지 적용을 하면 기껏해야 서론과 각 단락 첫 줄, 결론의 첫 줄, 끝줄을 읽었을 뿐인데도 46번, 47번, 48번 그리고 51번까지 문제가 풀려 있고,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부터 두 번째 단락을 읽어 내려가는 거야.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셨어야 했겠지. 자, 여기까지가 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제 독서 1유형 문제풀이, 논지전개 유형 문제풀이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일치 유형에 해당하는 독서 2유형과 독서 3유형, 4유형까지 시간 좀 넉넉 잡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